저는 30대에 낮에는 대기업 기획실에서 회사를 디자인하거나 방향을 만들거나 조직 문화를 만드는 일을 주로 했었고요. 밤에는 뭐 여러 단체,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여러 단체의 시민사회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직장을 다니면서 시민사회 이 단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 뭐 특별한 경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뭐 보시면 알지만 외모상으로 제가 특별한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그 팜플렛에 약간 심각한 오타가 두 군데가 발견이 됐는데 뭐 한국 제가 소셜벤처의 대부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네. 그거 꼭 동영상으로 남겨주세요. 네. 그건 아니고요. 저는 어찌됐건 소셜벤처의 동반자로서가 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대에 그 시민사회 단체에 일을 하고 그 비즈니스 생활을 그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40대 제 인생의 그런 어떤 새로운 꿈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쁘고 어려운 요즘의 청년들의 삶이 저의 20대의 삶보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쉽게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시민사회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꼭 같이 한번 그 일상적인 생활과 함께 시민사회 생활, 단체 생활을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한 7가지 정도 개인적으로 이 2가지 활동을 하면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그 선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기 유니스트라는 그 대학을 제 학교 때는 없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집에서 모시고 살고 있는데 모시고 사는 분들 제가 보기에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것도 수학 선생님. 논리가 무척 정연하십니다. 근데 그분한테 유니스트가 어떤 데냐 여쭤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아내가 우리 아들 둘이거든요. 아들 둘이 만약에 대학을 간다면 보내고 싶은 대학이다. 정말 좋은 대학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내려올 결심을 했습니다. 7가지 선물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선물은 진정한 벗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일했던 NGO 단체들이 저렇게 되는데 거기서 뭐 신문 비평도 하고 장애인 단체에서 야학도 한 2년 정도 하고 또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량학습 과정을 설계하기도 하고 지금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이라는 데서 낮에는 인큐베이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그 연구원이라는 데서 학습 모임을 활성화하는 작업들을 이제 자원봉사로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그 한국 사회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학연이나 아니면 뭐 군대 인연이나 아니면 회사를 통한 인연이나 그게 아니면 아마 취미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비슷한 그 세대의 사람들과의 그 만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시민사회 단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장애인 단체 야학을 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뵙지 못했던 그 장애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됐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 미디어 비평 일을 하면서 저보다 한 10몇 살 정도 뒤에 어린 친구들하고 그 신문 모니터 활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저보고 이제 형 아니면 오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람이 나이 차가 이렇게 나는데 무슨 형이냐 오빠냐 선생님이 아니냐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민사회 활동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하고 싶은 일이 그리고 실현하고 싶은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대부분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만나는 과정들에서 굉장히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민사회 활동과 그리고 회사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또 이 양쪽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이쪽 생활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를 여기 가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서는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느꼈던 얘기를 나누게 되고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새로운 고민들, 만남들이 많이 이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시민사회 활동들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러나 만나면 정말 한 번쯤은 만나봤어야 될 좋은 것들을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했던 일이 이제 신문 비평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매주마다 일정하게 이슈를 잡아서 전국 일간지를 5개, 그래서 뭐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일간지들 병독을 하면서 매주 5개의 신문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해온 것들을 그 이슈에 관련된 기사들을 발표를 하고 그것들을 세심하게 비평해서 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또 그다음에 바람직한 방향 이런 얘기에 대한 토론들을 쭉 했는데요. 여기 이제 지금 있는 사진이 제가 한 7, 8년 전에 신문 모니터를 했던 작업입니다. 근데 굉장히 수평적인 토론들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팩트였습니다. 사실이 뭐냐, 이게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실이 뭐냐에 대한 확인 작업들을, 그리고 기사의 그 행간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되냐면 제가 회사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CEO들의 연설문들을 대신 작성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많을 때는 1년에 한 150페이지 정도의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쓸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든 시민사회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형태의 사회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 활동에서 자기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 사실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제대로 챙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저런 신문 모니터 활동들을 4년 6개월 정도 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 제가 CEO에서 내년도 경영 환경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 쓰는 장면이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신문 기사만 확인하지 않고 반드시 기사의 출처에 들어가서 원문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 신문 비평을 제가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제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스피치라이터를 할 때 참고로 보는 게 대통령이나 아니면 주요 대기업들의 CEO들의 연설문들을 참고로 막 살펴보는데 제가 찬찬히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사실 확인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실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일했던 시민사회 단체 미디어 비평 과정에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 대부분 아마 군대에서 일을 다니고 계시니까는 사회과학 쪽하고는 조금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좀 들지만 어찌됐건 학문의 영역을 떠나서 사실이 주는 힘이나 의미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에서 그러니까 신문 비평을 하는 것이 회사 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회사에서 스피치라이터 하는 과정에서도 이 신문 모니터 비평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진실이 통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사실의 힘들을 가지고 계속 찾아나가다 보면 진실에 다가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시민사회 활동과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의 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이야기 나눈다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공동육아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성미산 마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성미산 마을. 서울의 도심 한가운데 마포에 있는 도심 속 마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을 극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동으로 아이를 키우는 공동육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데요. 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의 특징이 뭐냐면 전원일체, 만장일치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합의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게 아이를 키우는 일이잖아요. 보통 다른 문제는 사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타협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아이 문제가 걸리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 아이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거거든요. 공동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문제들을 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회사혁신 업무도 했었는데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논의나 이런 것들은 1시간이면 다 가장 충분한 토론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공동육아가 너무나 회의 시간이 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가서 자신 있게 2시간에는 모든 회의를 마칠 수 있게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의지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이건 안 되는구나. 바로 제가 꼬리를 내리고 왜냐 20명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 사실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똑같이 20명의 의견들을 합의해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두 분은 정말 끝까지 자기 의견을 고집하시거든요. 그러면 대략 회사 같으면 그냥 위에서 결정하죠. 야 됐고 그냥 이렇게 해. 그런데 협동조합은 그게 안 됩니다. 공동묘역.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얘기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아침 저녁 6시에 만나서 새벽 4시까지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가 아는 어떤 협동조합은 그 공동묘역 쪽은 이틀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아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마음을 열고 이해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이 날 때까지 합의가 될 때까지 못 나간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이일 공동체를 하셨던 분들은 회장을 어떻게 뽑냐면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똑같은 이름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이름 쓰지 않으면 그 모임이 끝나지 않아요. 대표를 못 뽑아요. 근데 대표를 뽑으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계속하고 중간에 계속 토론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속마음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 많이 느꼈고요. 회사에서 제가 조직 문화를 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저는 되게 운이 좋게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사실 회사 생활에서 만났습니다. 보통은 특정 부서에 특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운데 만나면서 얘기를 할 때 그 공동육아에서 배웠던 것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경청,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배웠습니다. 제가 글로벌 경영 컨설턴트 분한테 물어봤어요. 컨설턴트의 가장 큰 자질이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을 생각하고 답을 생각하고 예단하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뭘 것 같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아니냐? 아니다. 뭐냐?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고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청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저는 이 어린이집 생활 속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배웠다고 생각이 드는 건 경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수많은 정의가 있고 이윤 때부터 고객 만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경영은 조직의 인적인 물적인 자원의 역량,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민사회와 비즈니스 경영을 살펴보면 비즈니스 경영에서의 강점은 뭐냐면 미션이나 비전이 목표가 수립이 되면 이것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데서는 저는 가장 뛰어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비즈니스에도 일정의 변화가 있지만 그 시민사회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입니다. 그리고 열린 소통이고 그 다음에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만 원래 하시려고 했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즈니스 경영과 MPO 경영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같지만은 실제로 일을 풀어가는 과정이나 맥락이 다르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우게 되면 그리고 그걸 이해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의 조직에 가서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구체화시켜서 조직원들의 잠재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회사 경영이라고 하면 저거 돈 벌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동안 제가 배웠던 비즈니스 경영의 저의 이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틀리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틀립니다. MPO 경영의 경험도 비즈니스 쪽에서 보면 저거 그냥 다 별거 아니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경영의 그루라고 얘기하는 피터 드러커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은 MPO 조직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거나 하면 이제 혼자서 공부하거나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는 일에서는 크게 배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그 미션이나 비전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의 어떤 경영이나 체험들을 가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활동의 경험에서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청년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멘토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40이 될 때까지 제가 뭘 정말로 하고 싶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린 거 보면 회사도 다니고 자원봉사도 굉장히 여러 개 했는데
정말로 마음이 울리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한 3년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대상이었죠. 근데 아주 우연하게 제가 이제 그 자원봉사하면서 시민사회 단체하면서 일을 같이 했던 선배가 급하게 저한테 3년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를 만드는데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이 뭔지 모르는데 무슨 강의를 하냐고 했더니 책을 주겠다. 네. 그래서 책을 주겠다고 책 3권을 저를 주시면서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을 봤는데 정말로 경이로운. 저는 왜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이 일의 끝이 결국 돈 버는 거냐, 그 다음에 내 무덤의 묘비명에 회사를 다닌 게 남아야 되냐, 그걸 바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데도, 시민사회에 참여를 하고 회사를 다녀도 정말로 마음이 울리는 일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나이 때 꼭 찾으셨으면 좋겠다. 학점이고 스펙보다 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아카데미를 해서 인연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우연한 기회에 제 대기업에 다녔던 제 후배가 저기 직장 생활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사회적 기업 소모임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그래서 1년 동안 또 책을 봤어요. 많이 읽지 못했죠.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서 또 사회적 기업을 새로 배웠습니다. 그때까지도 사실 제가 여기로 이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다만 이런 일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열심히 가서 하라고 그러고 필요한 걸 도와드렸죠. 근데 이제 이 센터가 있고 생겼고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제가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거 내가 회사에서 배웠던 일들 같이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젊은 친구들 하는 일이니까 괜찮겠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오시면 노트북을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어요. 약간 솔깃했었죠. 근데 와서 봤더니 사양이 제일 낮아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형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랬는데 와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제가 이거는 너무나 즐겁고 재미난 인생을 제가 요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회사나 기관에 가는 게 그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어요. 제가 30대에 다닐 때 맨날 내년까지만 다녀야지 막 이러면서 살았는데, 자원봉사 그렇게 하는데도 회사를 던지면서 갈 정도까지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처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여기 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거는 내가 한 10년 정도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즐겁게. 네. 그래서 처음 와서 한 석 달 동안은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도 제가 마른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20kg가 빠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강의의 테마를 다이어트로 할까 이런 생각했어요. 요즘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그 과정에서 인생의 2막을 설계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배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직장 30대에서 40대를 준비하고 40대를 준비해서 50대를 넘어가는데, 기업에서 시민사회로 넘어오거나 시민사회에서 기업에 넘어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정말로 내가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아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다 하더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과 중에 내가 새로운 인생이나 새로운 꿈들이, 지금 이제 30대에 어떤 일을 시작하실 텐데 그거 외에 무엇인가를 꿈을 꾸시려면 반드시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들을 배울 수 있는 경험들이 저는 시민사회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방크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30대에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시민사회 활동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기업가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저는 그 전에 그런 약간 좀 안 좋은 선입관이 있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많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서 만나셨던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우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말고 실제로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의 삶을 보면 눈물나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삶이란 그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하는 일이구나, 이런 걸 배웠습니다. 저는 스티븐 잡스가 최근에 전기가 엄청나게 두껍게 나왔는데 끝까지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팔려도.
그러나 굉장히 혁신적이고 일에 대한 몰입도나 그 자기가 목표라는 것에 대한 헌신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저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니라 공동체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제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딱 어느 정도인지.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그릇의 크기만큼 살아가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 두 가지 활동 속에서 느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원했던 게 무엇인가를 안다는 하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하는 과정, 그 다음 회사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제일 마지막으로 배웠다고 생각되는 건 반성하는 힘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인간계 보면 제가 반성할 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잘못했던 분들에게 항상 매일매일 사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제 마음 속에 있는, 제 마음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사실 회사에서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힘은 회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을 해야 용기를 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남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남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묵묵하게 걸어가면 결국은 그것이 전 생애가 돼서 삶이 돼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와 NGO 활동과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배웠던 가장 큰 거는 반성과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민사회 활동과 그 다음에 일상적인 회사 생활을 같이 하는 것들을 감히 권합니다. 감사합니다.